지원스. 네. 힘내주세요.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녀석의 체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 첫 번째가 밀리컨, 두 번째가 폴링이에요. 그래서 밀리컨의 전기음성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거 어? 이온화 에너지? 자, I가 뭐였어요? 아이오닉 분자. 이온화 에너지였죠. 네. EA는 전자친화도죠. 그 둘의 평균으로 그 전기음성도를 규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알겠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모두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모두 크게 나타나겠죠? 네. 전자를 소유하려고 하면 핵과 전자 간 인력이 크다는 걸 뜻하니까 전자를 제거하기도 어렵고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많은 안정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하고 이온화 에너지의 평균 값으로 저 전기 음성도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정의하면 되게 많은 것들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누군가 잘못돼서 도박해서. 왜 쟤는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요? 죽어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는 원자의 성격입니다. 맞나요? 네. 자, 원자에서예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 관계가 누구예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죠? 원자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 에너지 관계가 뭐예요? 전자 친화. 그게 전자 친화도죠. 다 누구의 성격이에요? 물질 누구? 전자. 원자의 성격이죠. 그런데 전기 음성도는 분자에 속한 원자의 성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에서의 원자는 어떤 원자냐면 프리한 상태의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자유롭게 있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낸다거나 전자를 집어넣는다거나의 에너지 관계가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라면 전기 음성도는 그 원자가 자유로운 원자예요? 분자에 속한 원자예요? 분자에 속한 원자의 성격이 전기 음성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원자가 분자에 속해 있을 때와 자유롭게 있을 때 사실 속성이 같겠어요? 뭔진 몰라도 다르긴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밀리칸은 노벨상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폴링은 전기음성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요렇게 규정했어요. 자, 요렇게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죠? 요 둘은 그냥 임의의 원자예요. 이 임의의 원자에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고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됐건 B가 됐건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나요? 선생님, 네, 또 뭐? 저 과학자 이름 뭐라고 하나요? 어디요? 폴링? 폴링. 폴링.
폴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음성도 체계 있죠? 네. 그걸 확립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오. 플러린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플러린 아, 전기음성 4죠? 3요. 그 체계를 잡은 사람이 폴링이에요. 그래서 폴링이에요. 폴리 아니에요. 폴링. AU는 O 발음 나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고 노벨상을 2개 받은 사람이에요. 3개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 놓치고 날리고 2개 받았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왓슨 크릭이요. 아유 이 새끼 족같네. 예, 왓슨 크릭한테 노벨상 뺏긴 사람이에요. 네. 뺏길만 하다기보다는 왓슨 크릭이 영리했던 거죠. 아 왓슨 크릭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어? DNA 아 과학고 학생 맞아요? 생물에 관한 사람이에요? 왓슨 크릭도 몰라요? 네. 왓슨? 왓슨 크릭 뭘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왓슨 크릭의 DNA 노벨상 DNA 연구를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왓슨 크릭의 아내. 그게 폴링이에요. 아내는 뭐야? 그래서 폴링의 DNA 구조는 폴링 이상 왜 이렇게 똑똑해? 천재니까요. 폴링의 DNA 구조는 기가 막히게도 천재니까요. 삼중 나선 구조였어요. 그세 번째가 이걸로 받을 뻔한. 네, 이걸로 받을 뻔했어요. 삼중 나선 DNA 연구를 했거든요. 아유, 씨, 못 받을 만하네. 그래서 삼중 나선이 삼중이 나도 하나, 둘, 셋.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왜 삼중 나선이냐? 하도 이기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물리학자예요. 그냥 100%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고 수학자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그래서 물리학자, 수학자니까 DNA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나 그 중에서 엑스레이 회절을 이용해서 이게 DNA의 결정 구조를 연구한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DNA를 가져다가 DNA를 진한 소금물에 놓고 증발시켜 가지고 고체 결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금 결정하고 DNA가 섞여 있는 고체 결정을 만든 거예요. 그 고체 결정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아서 3차원 결정 구조를 인류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구조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DNA가 소금 결정과 같이 있으면 3차원 나선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여기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DNA 나선 구조랑 DDDD 뭐 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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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DNA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DNA는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와 이온 간 인력으로 소금 결정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뭔가 심이 있고 그 주변을 DNA가 타고 이렇게 세 가닥이 타고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가닥의 DNA가 중간에 소금 결정을 두고 가닥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런 게 세 개가 꼬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극성 분자인 DNA와 소금을 이루고 있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간 인력 때문에 세 개가 꼬여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녀석을 인류 최초로 엑스레이를 쏴서 모든 원자의 3차원 위치를 규정해가지고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차원 결정 구조를 인류 최초로 발표한 거예요. 어디에? 네이처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이처에 무려 10페이지짜리 논문이 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이처 사이언스는 유명한 잡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잡지예요?
네이처 사이언스에 하나라도 실리면 교수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네이처 사이언스가 논문. 전 세계 최고의 논문집이에요. 그러면 네이처 사이언스를 노린 학자들이 많겠죠. 많겠죠. 그래서 네이처 사이언스는 받아들이는 논문의 사이즈를 규정해요. 네이처 사이언스는 2페이지 이상 쓸 수 없어요. 네이처 사이언스는 핵심만 간추려서 2페이지까지만 써야 돼요. 그래야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페이지 넘어가면 네이처에서 리젝이에요. 아, 좀 줄여오세요. 이렇게. 근데 폴링 논문은 10페이지짜리가 실려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 핵심이야.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봐도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DNA 연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폴링은 이 이전에 전기 음성도 연구로 이미 노벨상을 받은 그랑 프로페서거든요. 그랑 프로페서의 인류 최초의 DNA 연구죠. 그러니까 네이처 입장에서도 야 이거 왔다. 노벨상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이처도 10페이지짜리 논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의 3차원 결정구조 DNA 논문이 무려 10페이지짜리가 네이처에 실려요. 이거 굉장히 그 자연과학 역사 쪽으로 되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네이처에 심지어 10페이지짜리 논문을 실었다. 그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때 맞습니까? 그리기. 어떤 생물학자 한 명이 이름이 왓슨이 생물학자예요. 왓슨이 생물학자죠. 그럼 생물학자니까 이 사람도 DNA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도 이 폴링의 처음 DNA 연구를 보고 너무 놀란 마음에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했겠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 했겠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이 논문은 숫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라고요. 물리학자라고요. 수식, 숫자,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보긴 봐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 삼중나선 구조에서는 A, T, G, C가 엑스레이 결과로 DNA 나선 구조 바깥쪽으로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바깥쪽으로 달려 있냐면 DNA 나선과 소금 결정 사이에 이온 간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ATGC는 나중에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수소 결합보다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ATGC가 안으로 말리질 않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ATGC가 DNA 안쪽으로 말려 있는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지 역시 이 시대는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폴링이 이렇게 내면 그냥 ATGC가 바깥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바깥쪽으로 말려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게 ATGC가 나와 있으면 얘네들이 수소 결합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수소 결합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는 T하고 만나야 되죠. G는 C하고 만나야 되죠. 자기끼리. 자기끼리 딱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수소 결합해야 되죠.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수소 결합해야 되죠. 근데 수소 결합이 안 된 채로 삼중 나선으로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폴링의 모델에서는 AT, GC 비율이 이걸 만족하지 못해요. 이걸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소금 결정 모델에서는 만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왓슨은 이 논문에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오직 하나 이것만 본 거예요. 1대1 돼야 되는데? 1대1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따지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형받은 노벨상 받은 그랑 프로페서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대가의 물리학자의 뭐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왓슨이 수학과를 찾아가요. 수학과에
그때 18살짜리 천재 소년을 찾아가요. 얘한테 그럼 이 천재 소년은 수학과 학생이니까 생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화학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천재 소년한테 딱 찾아가서 왓슨이 천재 소년을 부르고 얘 크리가 내가 생물 화학 강의를 조금 할게 해가지고는 DNA를 막 설명하고 ATGC를 막 설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릭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다가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1대1이 안 맞아. 그러면 천재 소년은 이 논문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직업이 수학이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로 안 맞네요? 그래서 왓슨이 그럼 천재 소년아 이걸 1대1로 맞출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니? 해서 얘가 게임 띠오리를 도입해요. 수학의 게임 띠오리 알죠? 확률론으로 뭐냐면 가장 최적의 게임을 만들어주는 이론이 수학의 게임 띠오리죠. 게임 띠오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ATGC가 1대1이 되는 모델을 게임 띠오리로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게임 띠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왓슨하고 크릭은 자기들의 연구를 위해서 폴링한테 연락을 해요. 폴링한테 폴링 선생님, 제가 폴링 선생님의 연구에 추가 연구를 덧붙이기 위해서 선생님의 엑스레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좀 받아 쓸 수 있을까요? 폴링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노벨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자, 이게 자연과학판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일어나지 못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미 폴릭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나 노벨상 뭐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데이터를 왓슨하고 크릭한테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천재 소년이 그 천재 소년 이름이 뭐라고요? 크릭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걸로 이걸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폴링 논문이 실린 몇 달 후 새로운 논문이 실리는데 왓슨과 크릭의 논문 몇 페이지가 실린 줄 아세요? 엄청 짧아요. 반 페이지 실립니다. 반 페이지. 반 페이지에 첫 시작에 뭐라고 시작한 줄 아세요? 반 페이지의 첫 시작에 첫 시작에 제너러스한 폴링 선생님에게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작해요. 논문이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너러스 폴링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이중나선이에요 해가지고 옆에 그림 하나 그리고 논문 끝이에요. 논문 끝이에요. 그게 노벨상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게임 이론으로 네. 시뮬레이션 돌린 게 네, 그게 노벨상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서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우리 몸에서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논문이 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노벨상이 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이 노벨상은 여기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있어도 이런 직관을 찾아낼 수 없었다면 우린 영원히 이거라고 잘못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노벨상은 여기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왓슨 크릭하고 폴링의 이 DNA 연구는 자연과학사에서 20세기 벌어졌던 가장 대단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이처가 모든 논문이 유료거든요. 유료인데 되게 비싸요. 구독하려면 1년에 100만 원 넘어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세계 최첨단 내용들이에요. 전 세계 최첨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구독하려면 1년에 몇백만 원 넘어요. 되게 비싼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이처 같은 논문은 기관에서 구독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대학에서 구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구독을 해서 그 구독한 것을 대학 전체에 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걸 구독하는 거라서 이런 대학이나
이런 대기업을 벗어나면은 접속하기 어렵고 대학교나 대기업 안에 있는 IP로 접속을 하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이 네이처의 모든 논문은 유료인데 이 사건이 너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요 폴링의 요 논문과 왓슨 크릭의 요 네이처 논문은 공짜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다가 폴링 DNA 치면 이 네이처 논문 바로 떠요. 그다음에 폴링 왓슨 크릭이라고 치면 이 논문 바로 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나중에 대학원 과정에 과학사 같은 걸 수강하게 되면 거기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배우고 두 논문 비교해서 비교하는 내용의 리포트 막 작성하고 뭐 그런 거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되게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폴링은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노벨상 2개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뭐야? 네. 말년에 정치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말년에 핵폭탄 있죠. 핵폭탄 금지 운동, 핵폭탄 비확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핵폭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는 학자들의 모임을 했어요. 그 노고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폴링은. 알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자, 그러면 폴링의 전기음성도 한번 살펴보자. 노벨상이요? 전 세계 전 세계 학자들이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해요. 그러면 추천한 걸 받아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스웨덴 왕립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추천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것만 추천해요. 추천할 때부터.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너무 넓으니까 한국 학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한국 학자 한 명을 추천해요. 미국 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한 명 추천해요. 그걸 다 받아서 노벨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한 명 고르는 거예요. 뭐 한 명이나 혹은 두 명 고르거나 아니면 안 고르기도 해요. 올해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라 이거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노벨상에 선택된다는 건. 하여튼 두개 받은 게 최대네요. 인류 역사상 2개까지가 최대죠. 뭐 마리 퀴리 그다음에 뭐 하고 폴링하고 또 몇 명 더 있지 않나 모르겠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거죠. 예. 그거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폄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이 하던데요? 예? 누가요?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요. 엄청 많이 하대. 그리고 국힘. 네, 국힘에서 노벨 그 한강 작가의,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뭐로 노벨상 받았어요? 문학상. 노벨 문학상 소설 뭐야? 소년이 온다죠. 소년이 온다는 어떤 사건을 주제로 한 소설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느 당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 그걸로만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한강 작가가 또 하나 노벨상 받고 아무도 없단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러 개로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 소설은 무엇을 소재로 한 소설이에요? 바로 제주 사건. 제주 사건은 누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국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힘과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최대 민족적 비극이 제주 4.3 사건이거든요. 그 제주 4.3 사건을 재조명한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한강 작가가.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광주 사건도 인정해야 되고 제주 4.3 사건도 인정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친일파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사건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노벨상이 어떻게 뭐냐면은 수여되는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서 수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벨상 폄하하면 진짜 벌 받습니다. 진짜 벌 받아요. 알겠어요? 이런 거 폄하하면 벌 받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하라고 나. 자, 어쨌건. 자, 그러면 A 원자, B 원자는 임의의 원자지만 똑같은 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무극성 결합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요 A 원자하고 요 B 원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압 스위치란 거예요. 그러면 잘 봐. A가 무슨 원자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B가 무슨 원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얘는 극성이겠어요, 무극성이겠어요? 무조건 극성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이때 여기서 편의상 짜잔 요래 짜잔 요래 짜잔 요래. 자, 얘네들 뭐냐면 각각의 본드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본드 에너지 우리말 번역 결합 에너지. 요 사이에 결합 에너지, 요 사이에 결합 에너지, 요 사이에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에 대한 뭐 정확한 물리학적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자르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클수록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약한 결합인 거예요, 강한 결합인 거예요? 강한 결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폴링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극성 결합력. 이 극성 결합력이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무극성보다 강하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누가? 폴링이. 그래서 무극성 결합보다는 극성 결합이 약간이라도 조금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극성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돼요. 결합 길이가 약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극성에 비해서 극성이 되면 결합 길이가 살짝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무극성보다는 극성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예가 있는데 자, 보이시지요? 이것 또한 얘라고 합시다. 자, 얘 보면 수소가 아이오단이랑 결합해서 HI가 됐죠? 그럼 저기서 잘 보면 저 결합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 데이터가 어디 있더라? 아유, 데이터. 잠깐만 있어봐요. 오. 오. 자, 우선 필기하고 있으세요. 여기 있나? 본드 에너지. 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H, 어디 갔어? 여기다.
보면 자 수소 사이에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결합 에너지가 436입니다. 아이오다인 사이에 아이오다인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300, 600. 얘는 736. 200, 26, 200, 2714, 214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HI의 결합 에너지는 299입니다. 자, 저거 보이세요? 뭐야?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 무극성이죠? 요거 무극성이죠? 얘는 뭐예요? 극성이죠? 그런데 극성이면 좀 세진다며요. 네. 근데 이거 무극성이죠? 네. 극성이죠? 작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이거요. 뭐야? 무슨 말이냐면 436과 214의 평균이요. 이거와 299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디가 크죠? 여기.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즉 모든 극성 결합이 더 강하다가 아니고요. 어떤 반응이 진행됐을 때 무극성에서 극성으로 변한다면 결합력이 평균적으로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어떤 경우는 그냥 세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항상 커지는 효과가 있다. 알겠죠? 조이 더 큰가? 뭐라고요? 아, 뭐라는 거야? 근데 쌤 진짜 왼쪽이 아 뭐야 이거? 이거 그럼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갔어? 자 잠깐만요. 오, 지수. 내가 뭐 잘못 쓴 거라 한 거야. 지수가 계산이 진짜 빨라요. 아 그런가요?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진짜 빨라요. 그런가요? 됐고. 시험 때 계산기 네. 지수 압수. 계산기 없어. 199. 에너지. 근데 보람쌤 뭐야? 담배 끊었어? 이거 뭐야 이거? 빡빡해야 돼. 내가 본드 에너지 HH. 아니 이거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데이터 어디 갔어 이거? 데이터. 7번에 있는 거 좀 적읍시다. 나와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데이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치면 되나요? 본드 에너지 HI 본드 에너지 299 맞나 한번 보세요. 아이오다인 본드 에너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드. 아이오다인 결합 에너지 한번 찾아보세요. 151. 이게 151이에요? 네. 151. 오. 그다음에 얘는요? 얘 얼마예요? 이게 데이터가 안 맞구나. 얘는 결합 에너지가 얼마예요? 90 아니고 그거 한거 같아요. 295요? 네. 키로줄 뽑은 거 같죠? 195.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숫자가 맞을 거예요. 맞나? 맞죠? 그럼 계산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내가 지금 당장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에너지 차이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델타라고 표현하고 폴링은 얘를 뭐라고 썼었느냐? 어디 갔냐? 바로 짜잔, 요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AB가 누구의 에너지예요? 이 AB가 극성 결합력의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 AA, 이 BB가 뭐예요? 무극성 결합력의 에너지죠. 그냥 어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의상 정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는 그냥 편의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편의상 정한 다음에 요 둘의 차이를 델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요 루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하평균이라고 하죠. 이 또한 평균인 거예요. 왜 산술평균을 안 쓰고 왜 기하평균을 썼을까요? 그러면 숫자가 조금 더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기하평균도 써보고 조합평균도 써보고 뭐 산술평균도 써봤을 거예요. 제일 숫자 예쁘게 나온 걸로 그냥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A와 B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저 델타도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A와 B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델타도 커질까요? 델타도 작아질까요? 델타도 커질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은 강해지는 거예요? 극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극성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극성이 강해질수록 이 델타도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무극성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0.102는 숫자를 예쁘게 뽑기 위한 비례상수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한 그냥 연산 방법이에요. 무슨 물리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체계를 최대한 예쁘게 만들기 위한 연산 방식일 뿐이에요. 물리적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델타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차이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플러린을 4.0 됐습니까? 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린 전기음성도 4.0은 측정된 게 아니고요. 4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플러린 넣고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플러린 하나 놓고 수소 하면 HF가 되는 거고 플러린 염소 하면 여기는 플러린 염소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결합 에너지 데이터가 이미 다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합 에너지 데이터를 요 계산을 통해서 상대적인 값을 다 구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기음성도 체계가 등장하게 된 거지. 요게 우리의 전기음성도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 건, 자, 여기 쉴게요. 쉰다. 8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의 그다음 주기성. 주기성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주기성 영어로 periodicity라고 해요. 아시겠죠? 주기성을 영어로 periodicity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정김송도 주기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네모 반듯한 게 그린 게 이게 주기율표라고 가정합시다. 자, 주기율표에서 전기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죠? 플러린이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기율표상 우상향 쪽으로 갈 때 전기음성도 증가합니다. 알겠죠? 플러린 쪽으로 가까워지게 원자 번호가 변하게 되면 전기음성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죠? 반대는 감소겠죠? 이해하셨죠? 됐죠? 근데 묘하게도 사실 일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전자 친화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음성도는 그 경향성이 비슷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전기음성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썼어요? 썼죠. 자, 중간 지울게요. 한번 끊었다 가야겠다. 대용이